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CGV 어플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CGV를 아예 전국을 문을 닫은 날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뉴 CGV라면서 새로운 어플을 깔라고 이렇게 막 알림이 오더라고요. 예매가 빨라진다 뭐 이런 안내가 있어가지고 꽤나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뭔가 싶은 게 지금 일단은 시간표가 시간순으로 먼저 나와서 오잉? 이걸 시간순으로 보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보통은 그 영화를 골라서 무슨 요일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화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매를 하려면은 또 영화 순으로 한 번 더 바꿔야 되고 또 여기서 문제가 제가 이제 예매를 다 하고 제 좌석을 확인을 하는데 원래는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보였거든요. 좀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막 제가 막 짐을 막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만약에 옆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다가 가방을 올려놓기도 하고 제가 물을 진짜 자주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좀 방해될까봐 오히려 제가 막 이렇게 구석탱이 막 혼자 앉는 자리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딱 들어갔는데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저한테 이 약간의 단계가 없어졌달까? 여러모로 지금 약간 너무 새롭게 바뀌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익숙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CGV 새로 바뀐 어플 써보셨는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영화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자,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짠!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어떤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작년 부국제 때 못 봤던 영화인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제목을 보자마자. 근데 이게 정식 개봉을 하네? 싶어가지고 알렌 기로디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을 하는 영화가 처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포스터도 사냥할 겸 갔다 왔습니다. 포스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오리지널 포스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러스트랑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보니까 되게 깨알 디테일이 많네요. 이 포스터가. 이 캐릭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여튼 이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로 가보자면 이 영화를 과연 많이들 보실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딱 영화제용 영화였습니다. 저한테는 작년에 부국제에서 못 본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왠지 이런 영화는 꽉 찬 관객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딱 부국제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일단은 그 쇼핑몰 자체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다고? 싶을 정도로 근래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예측이 안 됐고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었어? 약간 이런 계속 이거의 무한 반복이어가지고 이렇게 소재로도 사람을 놀래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좀 재밌게 보기는 했어요. 다만 19세였던 거는 그냥 남자의 성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무섭거나 잔인하거나 약간 이럴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아예 없었고 그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 자체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갑자기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이게 영화라서 가짜로 찍는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를 계속 보면서 진짜 배우 얼굴 자체가 영화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처음에는 처음 보는 배우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약간 낯선 감이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앵글도 되게 단순한 앵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냥 뭐 미디움, 뭐 바스트, 마주보는 샷 그다음 좀 멀리서 롱샷 이런 거가 좀 되게 반복적이어서 진짜 약간 전공책에 나오는 그 샷 사이즈 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들었고 그러니까 기교가 아예 없어요. 뭐 진짜 그 흔한 사운드 트랙도 없고 뭐 샷을 막 이리저리 막 휘감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끔 롱테이크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인물들 대화하면 딱 요렇게만 잡아서 해주고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데 소재의 그 파격성으로 약간 영화를 이끌어가는 느낌?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거는 아니 대사가
들리는데 어떻게 숨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죠? 아니 제가 맨날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대사가 웅웅웅 이렇게 안 들리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그 화면에 있는 사람인데도 막 바로 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소리가 코 숨소리가 다 들려요. 그 말할 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숨소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마이크를 쓴 거야? 막 요새 볼 영화가 없다. 근데 예술 영화가 땡긴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전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스포를 없이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스포를 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세리코르디아가 뭐 자비, 관용이라는 영어 단어더라고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왜 이게 과연 이런 자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열었을까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이 영화가 아무도 연기에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가정집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카메라를 놓고 그냥 찍었을 뿐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살아있는 그냥 어디 프랑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투도 그렇고 뭐 표정도 그렇고 막 누구 하나 막 힘써서 막 오버하고 이런 연기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밋밋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니까 우와 더 현실감 있고 몰입하게 되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연출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솔직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프랑스 영화를 볼 때는 이해를 바깥에 빼두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이 영화도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한국의 약간 평범한 상식선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프랑스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프랑스는 똘레랑스라는 그 관념이 1순위고 그다음이 자유고 뭐 이런 등등등 그러면서도 이런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들어서 젠더 영화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에서 젠더를 다루는 영화들이 좀 자주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영화도 종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신부님이 나오셔서 종교를 딥하게 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신부님이 한 캐릭터로 나오셔서 또 그런 뭐 미사라던가 아니면 회개하는 거라던가 뭐 그런 게 나와요. 약간 콘클라베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종교에서까지도 어떻게 좀 더 열려있는 젠더 의식을 가지자라는 이 의식이 퍼진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그 흥미롭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정말 평범한 샷인데 그냥 차가 숲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오프닝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갑자기 공포스럽게 보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장면인데 역시나 이게 스토리의 흐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장면도 또 내 심리로서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게 너무 경험적으로 너무 신기했었고 되게 악의 평범성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살인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이고 그런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우범적이다? 라는 그런 살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분노에 치밀어서 했던 살인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신부님의 모습?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도덕적인 논쟁을 할 수 있게끔 영화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는 내내 저 스스로한테도 계속 저게 맞나?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막 물으면서도 근데 저 사람이 계획한 것 아니었는데 막 진짜 사이코여서 사람을 갑자기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서사가 있고 막 자기를 괴롭혔고 뭐 이래서 약간 도덕적 선이랑 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그만큼 자유의 끝을 달리면은 끝은 뭘까? 약간 이러면서 계속 혼자 막 엄청 막 많은 생각이 막 오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딱 초반은 살짝 지루하긴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은데 약간 식탁 씬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씬부터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끝났어?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뭔가 뒤에 이야기가 더 있을 줄 알았고 이게 어쨌든 1시간 40분 정도가 되는 영화인데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려고 계속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는 그 신박함이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보통 이성애자는 많이 나오지 않고 거의 그냥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그린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기도 했고 근데 영화를 친구들이랑 봐도 끝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왜 게이가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우발적인 살인은? 그러면 계획적인 살인만큼 뭔가 같은 죄 형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의 범주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왜 그런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참 프랑스인들의 사랑은 이 범위가 너무 남달라요. 뭐 친구의 아빠를 좋아하는 근데 그걸 직접 부인과 얘기하고 있고 물론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어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막 싶기도 하고 너무 쿨하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는 거 별거 없구나. 약간 저 사람들은 참 살 때 막 뭐 지킬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도덕적인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살기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유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진짜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청난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 재미로 봤던 것 같아요. 저만 막 속으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장이라거나 막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고 그냥 정말 평범한 어느 프랑스 마을의 이야기처럼 보여서 연출의 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GV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 매진이어가지고 잘 못 듣고 왔거든요. GV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저처럼 그냥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이 영화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다음 주는 지금 무슨 영화를 봐야 되나? 아마 전독시라는 웹툰 원작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후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스테리 코르디아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